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형사소송법 2 강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312조 1항의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에 대해서 판례를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2001년에 선고된 2001도 4091호 판결인데요. 먼저 판시사항 1을 보시면 형사소송법 57조 1항은 공무원이 작성한 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작성 연월일과 소속 공무소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피의자 신문조서도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 서명 날인은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 관하여 그 기재 내용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담보하는 것이므로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작성자인 검사의 서명 날인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그 피의자 신문조서는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서 위 법규정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따라서 이에 대하여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의자 신문조서에 진술자인 피고인의 서명 날인이 되어 있다거나 피고인이 법정에서 그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하여 진정 성립과 임의성을 인정하였다고 하여, 저희가 첫 시간에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서는 실무상 증거 의견을 얘기할 때 적법한 절차 방식에 따라서 작성되었는지 적법성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진정 성립, 실질적으로 기재한 대로 기재가 되어 있는지 진정 성립을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진술 증거이기 때문에 임의성을 얘기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처럼 진정 성립과 임의성, 실무상 증거 의견을 그렇게 밝혔다 하더라도 역시 검사의 서명 날인이 빠져 있는 피의자 신문조서는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이죠. 다음 2항은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라고 해서 아직 저희가 자백 보강 법칙을 배우지 않았지만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면 자백만 가지고는 유죄 증거로 인정할 수가 없고요, 보강 증거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자백에 대한 자백 보강 법칙의 얘기인데, 거기서 보강 증거는 범죄 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이제 나중에 진실성 담보설이라고 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진실성을 담보할 수 있으면 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죠. 또 직접 증거가 아닌 간접 증거나 정황 증거도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자백에 대한 보강 법칙을 일단 살펴본 게 되겠고요. 나온 김에 2.1항을 보시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1심 법정에서 이 사건 공문서 변조 및 동행사의 공소범죄 사실을 모두 자백을 했는데, 이에 관하여 제출된 증거자료 중 형사 민원사무 처리부에 피고인이 변조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은 제1심에서 증거자료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형사 민원사무 처리부는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 증거로 삼기에 족하다. 보강 증거로서 자백의 진실성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된다. 그리고 독립된 증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요. 독립된 증거라는 것은 자백과 독립된 증거라는 것으로서요, 역시 자백에 대한 보강 법칙에서 등장할 겁니다. 그리고 원심의 필적 감정 결과 피고인의 평소 필적과 형사민원 사무 처리부에 기재된 필적이 서로 다른 것으로 판명되었다고 하여 형사민원 사무 처리부가 증거 능력 또는 증명력이 없어 보강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필적이 다르다면 제가 각주에 써놨지만 증명력 부분은 다소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지는데요. 이 사건에서는 아마 필적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더 자세한 얘기는 조금 생략을 하고, 여기서는 피의자 신문조서의 조서가 적법한 절차 방식에 따라 작성되었는지에 관해서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검사의 서명 날인이 없는 경우에 대한 판례로 이해를 해주시고, 2항과 2.1항은 공부가 더 되신 다음에 자백의 보강 법칙을 공부할 때 좀 더 아주 유용한 판례이지만요, 미리 나온 김에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계속해서 적법한 절차 방식에 따라서 작성된 것일 것을 저희가 본 것이고요. 2항에서는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고 라는 부분은 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대로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과거에는 실질적 진정성립이라고 불러왔습니다. 그에 반해서 조서에 기명날인 되어 있느냐 아니냐, 또 서명이 진짜냐 가짜냐, 이와 같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의 진정 같은 것은 형식적 진정성립이라고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진정성립이라고 하면 크게 내용을 문제 삼는 실질적 진정성립과 형식을 문제 삼는 형식적 진정성립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실질적 진정성립에 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를 이어받아서 형사소송 규칙 134조 3항은 만약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재된 내용 중에 내가 진술한 내용과 다르다 이런 진술을 한 경우에는 과연 당의 조서 중에 피고인이 진술한 부분과 같게 기재되어 있는 부분은 어디고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디든지 특정을 하라,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 실질적 진정성립, 내가 진술한 것과 다르다는 진술이 나온다면 법원에서는 어떤 부분이 다른지 그 부분을 특정을 해서 심판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자, 판례를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공부한 실질적 진정성립의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에 선고된 2011도 8325 판결을 보시면 헌법 12조 1항이 규정한 적법 절차의 원칙과 헌법 27조에 의하여 보장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구현하기 위해서 형사소송법은 공판 중심주의와 구두 변론주의 및 직접 심리주의를 그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저희가 1학기 때 공판 절차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살펴본 적이 있죠. 따라서 형사소송법이 수사기관에서 작성된 조서 등 서면 증거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그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전문 증거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 발견의 이념과 소송 경제의 요청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일 뿐이므로, 전문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어디까지나 예외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직접 심리주의, 공판 중심주의, 구두 변론주의의 원칙에 기본적으로는 반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문 증거에 관해서 증거 능력을 인정하고 있는 요건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해석, 적용해야 될 것이다. 지금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310조 1항은요.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하여 인정이 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 행하였음이 증명된 때 하나여 증거로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조서의 내용이 원 진술자인 피고인이 진술한 대로 기재된 것이라는 실질적 진정 성립이 인정되어야 증거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하면서, 이러한 실질적 진정 성립은 어떻게 해요? 공판 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되어야 한다고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항은요, 아까 전 시간에 312조 현행법 312조 1항과 2항의 내용, 그리고 개정법 312조 1항의 내용, 2항은 삭제되는 개정법의 내용을 살펴본 바가 있는데, 여기 2항에서 영상 녹화물 등에 의해서 진정 성립이 인정되는 경우를 규정하는데요. 그 조항이 뭐냐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 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영상 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이 되고, 추가로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 하나여 증거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해서, 피고인의 공판기일 또는 공판기 준비기일에서의 진술 이외에 영상 녹화물 등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서도 실질적 진정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고 있다. 312조 2항에서요. 따라서 검사가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작성 절차와 방식의 적법성과 별도로, 그렇죠? 절차와 방식이 적법할 것과 별도로 그 내용이 검사 앞에서 진술한 것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는 점, 이것이 실질적 진정 성립이지, 의미죠.
진정성립이 인정되어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여기서 기재 내용이 동일하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진술한 내용이 그 진술대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뿐만 아니라 뭐라고 A라고 진술했으면 그와 A와 같이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하고 B라는 사실에 대해서 진술하지 않았는데 마치 B라는 것에 대해서 진술한 것처럼 기재되지 않은 것을 포함하는 의미다. 아실 수 있죠? 진술한 것은 진술한 대로, 진술하지 않은 것은 기재되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형사소송법이 위와 같이 조서 작성 절차와 방식의 적법성과 실질적 진정 성립을 분명하게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또 피고인이 조서의 실질적 진정 성립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항에 의해서 영상 녹화물 등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서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두고 있는 이상 피고인 본인의 진술에 의한 실질적 진정 성립의 인정은 공판 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서 한 명시적인 진술에 의하여 하고, 단지 피고인이 실질적 진정 성립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았다거나 조서 작성 절차와 방식의 적법성을 인정하였다는 것만으로 실질적 진정 성립까지 인정한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 그렇죠? 명시적으로 실질적 진정 성립을 인정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른바 입증 취지 부인이라고 진술한 것만으로는 실무에서 민사소송에서 특히 입증 취지 부인이라는 표현을 증거 의견으로 쓰는데, 형사소송에서는 사실은 입증 취지 부인이라는 것이 명시적인 증거 의견이 될 수는 없지만 실무상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게 진술한 것만 가지고는 조서의 진정 성립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증명력만을 다투는 것이라고 가볍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 증거 능력을 인정한 것이라고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된다. 한편 피고인이 그 진술을 기재한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 중 일부에 관하여만 실질적 진정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의 조서 중 어느 부분이 진술대로 기재되어 있고 어느 부분이 달리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심리한 다음 진술한 대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는 부분에 한하여 증거 능력을 인정하여야죠. 그 밖에 실질적 진정 성립이 인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 능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형사소송 규칙에 그와 같이 규정되어 있다고 앞에서 본 바 있죠. 자, 이 사건에서는 왜 이런 판시 사항들이 벌어졌느냐? 피고인이 원심에 이르러서 검사가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 이 사건 피의자 신문조서에 진정 성립을 부인하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고 전제한 다음 피고인이 원심이 아니라 1심 공판기일에 이 사건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고, 이에 따라 1심 법원이 그에 대한 증거조사를 완료하였음을 알 수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이 원심에 이르러 이 사건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한 증거동의 의사표시를 취소 또는 처리하는 취지로 이 사건 피의자 신문조서의 진정 성립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증거 능력이 상실된다고 볼 수 없다고 원심에서 판단을 했는데요. 왜냐하면 일단 증거조사가 완료된 다음에는 그 증거 의견을 취소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 능력 파트에서 살펴볼 텐데요. 원심에서는 동의를 하고 증거조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항소심에 와서 1심에서 그렇게 해놓고 항소심에 와서 진정성립 부인하는 취지로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증거 능력은 그대로 있다고 했는데, 앞서 본 반판에 따라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기 어렵다고 한 겁니다. 왜 그러냐? 12번에 보시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 제1회 첫 기일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한 이래 이를 번복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4회 기일에 과연 그것을 인정한 것을 볼 수 있느냐의 문제가 생기겠죠. 또 피고인의 제1심 변호인이 제1회 공판 기일을 제출한 증거 인부서에는, 증거 의견서에는 문제가 된 이 사건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하여 형식적 진정 성립, 임의성 각인정, 입증 취지 부인이라고 되어 있고, 이게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서는 그죠? 적법성을 인정하는지, 진정 성립을 인정하는지, 임의성을 인정하는지 이렇게 진술을 해야 되는데, 국법하에서 형식적 진정 성립, 임의성 요거는 인정이 됐는데 이 적법성이라고 하지 않고 형식적 진정 성립을 진정 성립은 여기서 말하는 진정 성립은 실질적 진정 성립을 말하는 건데, 변호인은 그냥 형식적 진정 성립만 얘기를 하고 문제가 된 입증 취지 부인이라고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심 법원에서는 이게 이제 민사소송에서 많이 쓰는 그런 민사소송에서 쓰는 입증취지 부인이라는 표현을 쓴 거죠. 변호인이. 실무에서 근데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증거인부서를 내니까 증거인부서도 원래 증거의견서라고 보통 형사소송에서는 증거인부라기보다는 증거의견서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민사소송처럼 증거인부서라는 표현을 쓴 거죠. 그러자 법원에서 4회 공판기일에 이 사건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서 증거조사를 하였는데 공판조서 일부인 증거목록의 증거의견란에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하는 보인, 그쵸? 성립 인정, 임의성 인정 이렇게 표시만 되어 있었다는 것이죠.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 사건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한 증거조사가 완료된 4회 공판기일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피의자 신문조서의 실질적 진정 성립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거나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따로 한 바가 없다. 앞서 대법원 판례가 공판 준비기일이나 공판기일에서 명시적으로 인정해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사정이 안 보이고 또한 원심이 인정한 것처럼 증거로 함에 동의하는 진술을 한 적도 사실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와 같은 증거 인부서를 냈을 뿐이죠. 그리고 피고인은 8회 공판기일, 4번도 공판기일이 진행된 다음에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직원들과 회의를 하여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하게 되었다. 실제 휴업 현황과 신청 현황이 일치하지 않는 등 잘못된 것인 줄 알았지만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다. 관리 직원들에게 품질 관리나 납품 계획 등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휴업 기간 중이라도 나와서 대응을 하라고 지시하였고 그런 지시에 의해 직원들이 각자의 업무를 수행한 것이다. 라고는 진술한 사실이 없다. 진술한 사실이 없는데도 조서에는 진술한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어서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실질적 진정 성립은 진술한 것은 진술한 대로, 진술하지 않은 것은 기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인데 진술하지 않은 부분이 기재되어 있다는 것을 비로소 알았다는 얘기는 그렇죠. 실질적 진정 성립을 사실상 부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춰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피의자 신문조서의 진정 성립 여부에 대하여 제1심에서 제출한 증거인부서를 통해서 형식적 진정 성립을 인정한다고 하였을 뿐이므로 1심 4회 공판기일 조서의 증거 목록에 형식적 진정 성립과 실질적 진정 성립을 구분함이 없이 형식적 진정 성립과 실질적 진정 성립은 다른 건데 단순히 성립 인정의 의미로 동그라미 표시가 되어 있다고 해도 그것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함에 동의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것이 실질적 진정 성립까지 분명하게 인정한 데 따른 조서 기지라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심리를 해봤어야 된다. 그리고 그와 같은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면 원칙으로 돌아가서 이 사건 피의자 신문조서의 기재 내용이 피고인이 검사 앞에서 실제로 한 진술의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312조 2항과 같은 영상 녹화물 등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지 않는 한 이를 증거로 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증거조사가 완료됐고 증거 동의가 되어서 뒤에 와서 증거 능력을 실질적 증거 능력을 부정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한 것은 잘못이라고 얘기했던 사안입니다. 결국 이 사건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해서는 증거 능력을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실무에서 여러분들이 의뢰인을 통해서 사건을 변호할 때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피고인이게 되겠죠. 재판에서 피고인을 변호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잘 익혀놓아야 하는 판례가 되겠습니다. 실질적 진정 성립이 이런 의미도 갖고 있다. 자, 계속해서 2008년에 선고된 2007도 7760호 판결을 보시면요.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이 검사 작성의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하여 국법 295 2조에서 정한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에는 최초의 진술을 번복함으로써 피의자 신문조서를 유죄 인정의 자료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할 수 있으나 증거조사가 완료되는 것은 낭독, 요지의 고지, 열람 같은 게 되겠죠. 그때까지는 피의자 신문조서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증거 의견을 번복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성립의 진정을 인정했다 하더라도
그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증거조사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바꿀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그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하여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그와 같은 번복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미 인정된 조서의 증거 능력이 당연히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증거조사가 완료된 다음에는 서류 같은 경우에는, 증거 서류 같은 경우는 낭독 또는 내용고지 또는 열람이라는 절차가 완료된 뒤에는 성립진정이 잘못됐다고 번복한다고 해서 증거 능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적법 절차 보장의 정신에 비추어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한 최초의 진술에 그 효력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그에 관하여 진술에 규책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하나요. 즉 중대한 하자, 규책 사유가 없을 것 두 가지 요건 하에서 예외적으로, 그렇죠? 증거조사가 절차가 완료된 뒤에도 그 진술을 취소할 수 있다. 예외적으로. 그리고 그 취소 주장이 결국 이유가 있다면,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규책 사유가 없어서 법원이 받아들였다면 증거 배제 결정을 통해서 조서를 유죄 인정의 자료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1항과 1.1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한번 성립의 진정을 인정해서 증거조사 절차가 완료되면 원칙적으로 번복할 수가 없고요. 다만 중대한 하자가 있고 거기에 대해 규책 사유가 없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증거 능력을 배제시킬 수 있고, 그런 경우 법원은 증거 배제 결정을 통해서 증거에서 제외해야 한다. 한편 저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검사 작성의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임의성, 제가 적법성 실무에서, 그죠? 그다음에 진정 성립, 그다음에 세 번째 임의성, 이렇게 증거 의견을 실무에서 얘기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이 세 번째 임의성을 얘기하는 거죠. 다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라 검사가, 그렇죠? 증명 책임에서 저희가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증명 책임의 분배, 검사가 진술의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여야 하지, 피고인 측에서 내가 이러한 일로 임의성이 없는 진술을 했다는 걸 증명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검사가 그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봐서, 그렇죠? 증명 책임에 따라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즉 진술의 임의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증명해요? 검사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을 해야 된다. 증명 책임 부분에서 이미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돌아가서 보시면요. 이러한 법리는 피고인이나 그 변호인이 검사 작성에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임의성을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다가 이를 번복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검사가 임의성을 증명해야 하고, 증거조사를 마친 조서의 임의성을 다투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게 되면 역시 그 조서는 증거배제 결정을 통하여 유죄 인정의 자료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피고인 1과 그 변호인이 제1심 3회 공판기일에 검사의 피고인 1에 대한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하여 진정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을 하였고, 3회 공판기일에서 조서에 대하여 292조에서 정한 증거조사가 절차가 끝날 때까지 증거 능력에 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는데, 그 다음 기일에 이미 증거조사가 완료됐습니다. 그 다음, 그래서 증거 능력이 생겼는데, 그 다음 기일인 제1심 4회 공판기일에 이루어진 293조에 정한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의견 진술 절차에서 지난 기일에 증거조사에 대해서 지난 기일에 진행된 변론사항, 공판사항에 대해서 이해할 것이 있느냐, 그런 절차에서 지난 기일의 진술을 번복해서 실질적 진정 성립을 부인한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됩니다. 그러면 앞서 본 법리에 따라서 중대한 하자가 있고 규책 사유가 없어야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데, 사항에 보시면 인정사실 및 기록에 나타나는 종전 진술을 번복하는 주장의 취지 등을 검토해 보면 원심 판시에 다소 위급한 면은 없지 않으나, 종전 진술을 번복하는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증거 능력을 그대로 인정한 것은 옳다라고, 정당하다라고 수긍했던 사안입니다. 즉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인정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292조에 의한 증거조사의 방식이라든지 이의 신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사실은 1학기 때 공판 절차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살펴본 부분입니다.
그것들이 다시 이렇게 복습이 되면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자, 그 진정성립은 즉 공판기일이나 공판준비기일에서 명시적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예외적으로 312조 2항에 의해서 진정성립을 대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이 312조 2항에 의해서 대체적으로 증거 능력을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요. 그래서 요 대체적 증명 방법까지 공부를 하고 이번 시간은 마치겠습니다. 강의안을 봐주시면요. 피고인이 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영상 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 방법에 의하여 인정될 수 있다. 310조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봤습니다. 이것을 진정 성립의 대체적 증명 방법이라고 하는데, 영상 녹화물은 피의자 신문을 하면서 영상 녹화한 것을 말하고요. 그 밖의 객관적 방법은 과연 어디까지 포함이 되느냐 해서 영상 녹화물과 같은 정도로 기계적 객관적인 증거 방법이어야 한다고 좁게 보는 견해가 있고요. 좀 더 넓게 피의자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나 조사자 등의 증언에 의해서도 진술한 대로 기재가 되어 있는 객관적 방법이 아니냐, 실질적 증거를 인정할 수 있다, 이런 견해가 있는데요. 판례 입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판례는 엄격하게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2015도 16,586호 판결을 보시면 형사소송법 312조 1항에서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 능력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봤고요. 저희가 보는 제2항은요, 그죠? 1항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그 조서의 성립의 진정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피고인이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영상 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이 되고,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 하나여 증거를 할 수 있다고 해서 대체적 증명 방법의 여지를 열어두고 있다. 그래서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312조 2항에 예시되어 있는 영상 녹화물의 경우 형사소송법 및 형사소송 규칙에 의하여 영상 녹화의 과정이나 방식 및 절차 등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 데다가 여러 가지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피의자의 진술을 비롯하여 검사의 신문 방식 및 피의자의 답변 태도 등 조사의 전 과정이 모두 담겨 있어서 피고인이 된 피의자의 진술 내용 및 그 취지를 과학적 기계적으로 재현해낼 수 있으므로 조서의 내용과 검사 앞에서의 진술 내용을 대조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의 객관성이 보장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일부 견해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피고인을 피의자로 조사하였거나 그 조사에 참여하였던 자들의 증언은 오로지 해당 증언자의 주관적 기억 능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서 객관성이 보장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죠? 객관성이 보장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기억에 의존하니까요. 결국 검사 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대한 실질적 진정성립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312조 2항이 규정된 영상 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이라 함은 형사소송법 및 규칙에 규정된 방식과 절차에 따라 제작된 영상 녹화물 또는 그러한 영상 녹화물에 준할 정도로 피고인의 진술을 과학적, 기계적, 객관적으로 재현해낼 수 있는 방법만을 의미한다고 보기 타당하고, 조사에 참여한 통역인 등의 증언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안입니다. 잘 기억을 해놔야겠죠. 그래서 이 사건에서는 원심이 객관적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영상 녹화물에 필적할 만큼 강력한 증명력을 갖춘 것이야 하므로 검사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 신문 당시 통역한 통역인의 증언 가지고는 객관적인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시한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역시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지금 전문 법칙을 공부하면서 그동안에 실어왔던 연습 문제를 많이 실어오지 않았는데 기존의 시험에 출제되었던 없어서가 아니라 상당히 너무 많아서 사실 다 씻지 못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 옳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상 기존의 시험들에서 곳곳에서 등장한 것을 나중에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계속해서
312조 1항에서 요청하는 특신 상태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